안녕하세요. MBC 공부가문이 장진영 변호사 아들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학생은 예비 고1 아들이고 한 학생은 이제 예비 중2가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는 것이죠. 장래의 고민이 아니라 과거의 고민이 아니라 현재의 고민이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총 딸이 있고 둘째 아들,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도 제 아들인 이렇게 부부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아들 이제 장준이는 부모가 기대는 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좌절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요. 또 뭐냐면 공부에 대한 어떤 방향 자체를 잡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머리 좋은 아이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서 나는 공부 못하는 애, 머리가 나쁜 아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주눅이 들어 있어요. 아버지한테 주눅이 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동생의 행위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생한테 맞거나 칠까봐 두려워서 권투를 배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소심하기도 하지만은 정서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둘째는 약간 더 자유를 갖고 했기 때문에 기가 세고 또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둘째 아들도 장원이도 공부에 대한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사회적이고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 역할은 충분히 잘 하시는데 가족과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권위적이죠. 그러니까 아빠 중심, 그 다음에 내가 다 맞고 너희들은 따라와 하는 리더형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살피거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꽤 약하죠. 그래서 애들은 주눅이 들고 기가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엄마께서도 이제 대학 교수인데 어떤 면이 있냐면은 아들을 전부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적당하게 단계적으로 케어를 한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자식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아보면은 둘 다 학생이 공부의 방향을 잃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잃었는데 이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공부의 방향을 잃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인데 자신감을 잃거나 두 번째 기초 학력이 부족해서 그러죠. 기초 학력이 부족하면은 공부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인지 구조가 상당히 부정적이죠. 합리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구조를 바꾸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첫째, 공부의 방향을 잡는 건데 이것은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학원을 보낸다든지 공부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고력과 관계도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 학력 부족하면
자기가 그때 해야 될 공부의 찬스를 놓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고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도 크게 두 가지인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사고력이 있고, 정서적인, 사고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타이밍을 놓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약간 방치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하냐면은, 자존감을 잃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당연히 잃어집니다. 그게 어쩌면은 아빠의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둘 다 약한 면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뭐, 이렇게 핍박받거나 뭐 폭력을 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아빠에 의해서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기가 죽고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면 부모에 대한 열등감, 어떤 열등감이 이제 센 거죠. 이것은 거의 양육 방식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빠의 말투 이런 데서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는 식의 있잖아요. 태도를 취하면은 애들은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냐면은 인간은 적절한 기대와 어떤 그 기대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 등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기대에 맞게 뭔가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로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신적 어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돈이라든지 내가 너한테 못해주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공부라든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성장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면에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반복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애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지시 명령적인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교육에 직접적이고 아주 깊이 관여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또 어머니가 나서서 아버지처럼 권위적이고 어떤 지시 명령적으로 하면은 문제는 더 복잡하고 꼬이게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자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안 되면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부모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꽤 체계적이어야 되고 뭐 약간의 필요하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사고력이 약한 것을 공부가 약한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국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해력과 어떤 사고력, 어떤 해석력 이런 것을 키움으로써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모든 과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학인데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여러 명이 듣는 그런 강의를 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배우거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의 어떤 그런 데서 가서 차근차근 하나 기초부터 짚어주는 그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장시간 지치게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쳤는데 공부하기 싫죠. 그러면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1도 그렇지만 예비 고1도 마찬가지고 중2도 그렇고 이제 예비 중2가 되니까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 고1은 이 시기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애들이 워낙 공부를 모든 애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진도 나가는데 아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해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부의 방향을 잡는 어떤 그런 다시 말하면 행동적인 어떤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인지적인 해결 방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몇 초 만에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